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 18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600만원대로 어제는 소폭 음봉 마감을 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최근 이제 PPI와 CPI, 이번 주에 있는 물가지수,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일단 어느 정도의 반등세는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고용 지표 수정치가 나오면서 잘 올라가던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좀 눌러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또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고용보다 중요한 거는 이 고용 악화의 불을 끌 수 있는 금리 인하다. 고용이 안 좋은 거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이 현재는 금리 인하라는 그런 이제 해결책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다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쪽으로 연준도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위험 자산들의 가격 상승은 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금리 인하 시즌, 본격적인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시즌 아마도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겁니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 75bp는 인하를 좀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연말 그리고 한 내년 한 여름 정도 시즌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탄력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식으로 고용에 대한 악화에 대한 불을 끌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버블, AI 버블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주가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크게 받는 그런 시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에는 트럼프 임기 1, 2년 차가 최대한 상승 사이클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트럼프도 굉장히 코인 쪽에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관세 쇼크도 한번 일으켰었고, 어찌됐던 간에 이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시장을 조금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넣고 있고요. 어제 나스닥도 0.37% 상승 마감을 하면서 결국에는 고용이 지금 안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시장 하락보다는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더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도 일봉입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나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횡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의 저점 1억 5,420만원대 최근에 횡보 구간에서의 저점이죠. 어느 정도 쭉 올려놓고 나서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한 번 더 발산을 해줄 경우에 이제 패턴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런 패턴은 이전에도 바닥을 찍고 나서 요 정도 구간 되겠죠. 바닥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횡보권을 그려주다가 위쪽으로 이제 대발산이 한번 터져줬을 때 요런 식의 이제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올라갈 경우에 이제 120K의 쇼청산 매물대를 한번 터트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반등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0.5% 금리 인하라는 이제 B컷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 8%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10%에서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0.5% 금리 인하에 기대한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어떤 이제 변화를 좀 추구하고 특히나 이제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0.5%에 대한 인하를 선호할 수도 있고, 파월도 최근에 입장 선회를 한 만큼 조금 이제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고용에 대한 어떤 조금 좋은 결과치를 단기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0.5% B컷 금리 인하도 지금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은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21시 30분에 있고요. 내일은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PPI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에 의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어느 정도 좀 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번 달에 PPI 같은 경우가 좀 쇼크 수준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124K에서 한번 크게 떨어지는 그런 조금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PPI는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번 달에 예측치를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따 발표를 합니다. 21시 30분에 일단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전달 0.9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0.3% 상승을 예측을 합니다. 전달 대비 그래도 선방하는 수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별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도 3.7에서 3.5를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조금 전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을 것이다. 물론 이 3%대의 상승률이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달 수치에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전달에 0.9가 나왔는데 0.3 예측,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로는 3.3, 3.3 비슷한 수치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예측치는 이번 PPI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름 이제 전달 대비해서 지표가 좋은데? 라고 하면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PPI도 중요하고 CPI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리를 얼마를 내릴 것이냐. 9월 17일 FOMC에서 금리를 결국에는 내리기는 내릴 겁니다. 보시면 25bp 내릴 확률이 91%, 그 다음에 0.5%를 쭉 내린 B컷에 대한 확률도 현재 8%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PPI와 CPI가 조금 좋다, 예측치보다 조금 아래로 나온다든지 예측치랑 좀 비슷하게 나오기만 해도 이 확률이 좀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빨리 고용에 대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0.5bp, 0.5%를 내리는 B컷에 대한 단행을 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이 쭉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이미 좀 호재를 반영하면서 상승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는 이 지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CPI나 PPI가 설령 조금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상황상 지금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고용이 안 좋은데 왜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뭐 크게 안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빠졌으니까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초반부터 해가지고 쭉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지금 자리 조금 좀 불안한 자리기도 합니다. 살짝 나스닥 선물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푹 내릴 수도 있는데, 내려온다라고 해서 차트가 이제 꺾이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안에서 지금 보시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여기서 또 내려온다라고 해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재료는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또 찾아올 연속적인 또 이제 금리 인하의 시즌, 그 다음에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 AI도 이번에 사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내려갈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테마고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에 대한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용이 안 좋은데도 시장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고용에 대한 후퇴가 기업 이익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업에 대한 고용은 줄어들어도 이익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수의 일자리를 또 로봇들이나 이제 AI들이 대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의 이익은 앞으로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망 여전히 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고용 부진은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게 어렵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시장에 좀 계속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내려갔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고, 관세 전쟁 때도 내려갔다가 그거 다시 다 말아 올리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나와도 다시 말아 올리는 행태가 지금 나스닥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고용 쇼크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려간다를 해도 주요 이제 지지선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최근 일봉입니다. 선물 차트 기준으로 이 23,000포인트에서의 지지가 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좀 꺾여도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어느 정도 나스닥이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봉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도 보시면 일봉으로 쭉쭉쭉쭉 계속 음봉으로 빼면서 내려오다 결국에 양봉 뜨면서 반등세 나오고, 여기도 좀 내려오지만 양봉 뜨면서 반등세,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좀 내려가지만 밑에서 뭐 23,000이라든지 23,500 이하 구간 요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하는 RW 테마, 이제 미국 주식 엔비디아나 애플도 지금은 이제 마진 거래를 또 비트겟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 주시하고 있습니다. 차트 전반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엔비디아도 충분히 저점에서 뭐 5배 롱이라든지 10배 롱 한번 쳐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아까 말씀드린 원화 기준에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1억 5,420만원대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위쪽으로 조금 공간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세가 아직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1차 반등은 지금 한 거는 맞지만 그 다음에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한번 피날레를 주고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요 정도의 반등폭이 아직 조금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따졌을 때는 손절을 조금 타이트하게 요 정도로 잡고 상방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PPI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빅롱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토대로 해서 아까도 요 자리에서 여기 손절을 잡고 롱을 쳐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익절이 지금 나간 상태고 살살 다시 좀 재진입각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PPI가 좋게 나올 경우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조금 못 뚫고 있는 이 113.3K 11만
13,000달러 선을 지금 계속 못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밑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12시간 한번 딱 열어놓고 보시면 이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107.2K라는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추세를 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계속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도 당분간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반등폭 대비해도 여기서 저점 찍고 11%의 반등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깨고 내려왔으면 비슷한 수준을 한번 올려줬을 때 그래도 118에서 119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 120K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원화 기준으로 가격대를 말씀드렸지만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도 3시 30분에 110.8K 11만 871달러 여기 저점 자리에서 롱을 쳐서 쭉 잘 올라왔고요. 이 관점은 여전히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찍은 저점 자리 어제 음봉 마감 오늘 현 시간까지 양봉을 어느 정도 좀 되돌려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V자 반등으로 쳐준 자리 이 자리를 이제 저점을 잡는 거죠. 이렇게 지금 회복을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계속 못 뚫던 자리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위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116에서 117K 정도까지 또 단기적인 목표치를 삼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들과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카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도 PPI가 예상치보다 좀 쇼크 그러니까 저번 달에 나왔던 그 정도 쇼크 수준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치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장의 반등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쭉 이렇게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시간 끈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온 거를 지금 시장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하 9월 17일 FOMC 앞둔 금리 인하를 앞두고 나서 지금 마지막 관문이 이제 오늘 내일 PPI, CP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에 하나 여기서 굉장히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방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그런 경우의 그림은 내려갔다가 쌍바닥 찍고 다시 올리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번 주 나오는 PPI와 CPI가 시장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연준의 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금리 인하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조금 할 거냐 좀 많이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0.5% B컷을 인하할 경우에는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롱 쪽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어제의 저점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손절을 잡고요. 110.8K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손절을 잡고 짧게 잡고 위쪽으로 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손익비 롱 한번 기대해볼 만한 자리고 이 기대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바닥 대비해서 소폭 반등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지표 좋아서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면 막상 FOMC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리고 설사 25bp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91%의 확률로 25bp 인하할 확률이 그래도 굉장히 높죠. 근데 만약에 118K, 120K까지 그 전에 미리 올려놓는다라고 한다면 25bp 인하하는 순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0.5bp, 0.5포인트 인하를 예측을 했는데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망감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해서 다음 주 FOMC 전까지 어느 정도 좀 과하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단기 조정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B컷 0.5bp 현재 8%의 확률을 뚫고 0.5bp, 0.5% 인하가 한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한번 강하게 또 슈팅 주면서 신고가 갱신하고 빠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FOMC 전에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인 이 쇼청산 매물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목표가를 살펴보자면 여전히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119K 정도까지의 쇼청산 매물대 정도를 단기 롱 목표로 좀 삼아볼 수가 있고 위쪽에도 굉장히 좀 진하게 쇼청산 매물대가 최근 들어서 형성이 된 모습이죠.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115K 정도만 올라가면 요게 매물대가 또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흐름이 조만간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비트코인보다도 반등을 못했지만 그래도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어느 정도 이 4,200선에 대한 지지를 이제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위쪽으로 4,550달러 부근에 매물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올려쳐주는 그림을 또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시면 쭉 눌러놓고 나서 4,956달러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나서 쭉 눌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눌리는 폭의 형태를 보시면 누가 봐도 내려오면서 방향을 지금 이런 식으로 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어차피 이번에 찍은 최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자리 저점을 딱 손절을 잡고 4,236달러 정도 되는 요 자리 손절을 잡고 방향 한번 돌려주는 걸 노려볼만 하거든요. 아까 이제 소추항상 매물 때도 어느 정도 4,600선까지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요런 식의 추세 전환, 방향을 좀 돌려주는 전환 이후에 뭐 요런 식으로 더 올라가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방향 전환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4,600에서 4,800달러 선까지 반등을 어느 정도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점 손절 잡고 롱 쳐볼 만하다. 그래서 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어제 푹 내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276달러 정도, 그 정도 손절 잡고 타이트하게 요 정도 딱 손절 잡고 요 지지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푹 내려가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요 자리 좀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이제 쭉 돌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4276 정도 손절 잡고 상방을 한번 봤을 때 계속 지금 막히는 자리 있습니다. 4,500달러에서 요 자리에서 계속 막히고 있는데 단기로 여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쳐줄 수 있기 때문에 N자로 요 정도의 이제 반등은 조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에 남은 재료들은 금리 인하부터 해가지고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알트들이 아직 제대로 된 조금 상승세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지금 계속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도 한 번씩 펌핑을 줄 수도 있고, 특히나 좀 시총이 작은 지금 현재 뭐 700억, 800억대 잡코인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코인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좀 50%, 100%, 200%, 요 정도까지도 반등을 줄 수가 있는, 그만큼 이제 몸무게가 작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펌핑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도 어느 정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바닥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은 조금 롱 관점으로 반등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인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뭐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31만 9천 개의 이더리움을 좀 가져가면서 바로 또 스테이킹으로 좀 넣어버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방어를 해주는 이런 기관들이 이더리움이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이라든지 샤프링크라든지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는 기업들의 단순히 이제 매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수한 다음에 또 스테이킹으로 넣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조금 사라져버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했지만 비트가 눌리면서 저점 이탈을 한 폴리곤도 좀 아쉽습니다. 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를 좀 다시 봐야 되는 거고요. 손절가를 조금 이탈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폴리곤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조금 상방으로 좀 길이 많이 열려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 여전히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닥권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폴리곤의 재진입 시점은 명확하게 조금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쭉 올려주고 거래량 터트려주고 이런 식으로 눌리죠. 그래서 눌리는데 중요한 건 눌리고 나서 일봉으로 양봉 마감 뜨고 나서 강하게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도 연속된 음봉으로 빠지다가 양봉 뜨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양봉으로 이제 일봉 마감하는 시점에 롱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좀 가파른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좀 다시 잘 잡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이제 항상 손절가와 목표가를 같이 잡아드리지만은 손절가를 이탈했다라고 해서 손절을 안 걸어놨다, 나는 물타기 계속적인 좀 추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알트들은 굉장히 여유있게 가격대를 잡아야 됩니다. 폴리곤도 이런 식으로 요런 자리까지 0.2달러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또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좀 레버리지를 써서 소액이다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손절가를 잡아놓고, 만약에 손절가 이탈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트리고 쭉 밀리다가도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또
나오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타겟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패턴상 떨어지다가 일봉으로 양봉 키면서 위쪽으로 발산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는 0.265 요 정도 손절을 잡고 또 다시 상방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일봉상이 양봉 뜨는 시점에서 반등 자리를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코인들은 그래도 뭐 버추얼이라든지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아발란체도 좀 좋은 흐름을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 자리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비트가 빠지는데도 6% 정도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이 온도 파이낸스도 주봉 관점에서 보셨을 때 원화 기준 1200원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이제 연속적으로 올라갈 때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주봉으로 주봉상 6주 연속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4주 연속 올려줬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1주차라고 한다면 다음 주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랑 맞물려서 조금 펌핑을 준다라고 했을 때 좋은 펌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온도 파이낸스 좋게 보고 있고요. 12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위쪽으로 2000원 이상 한번 볼만하다,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온도 파이낸스랑 좀 비슷하게 아발란체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발란체 주봉을 좀 크게 놓고 보시면 이런 자리랑 비슷하죠. 쭉 눌러놓고 어느 정도 좀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한번 발산이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제 정도 찍은 저번 주 정도죠. 저번 주 이제 주봉입니다. 저번 주의 저점 32,000원 정도 손절 잡고 상방 한번 보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크게 보면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세를 보여줬을 때 그래도 48,000원에서 지금 6만원 선 요 정도까지는 목표 타겟대로 한번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웜홀도 주봉 딱 놓고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가격적인 펌핑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좀 매집의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웜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찍은 저점 자리 조금 더 손절가를 당겨 올려서 99원 정도 딱 손절 잡고 위쪽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발산을 조금 기대해 볼 만도 하다. 200에서 240원 정도까지 한번 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죠. 손절가 딱 짧게 잡고 위쪽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이런 것도 다 설명드렸었고요, 카톡방에서. 또한 시총이 작은 잡코인들 중에서도 이런 블라스트, 이런 것도 주봉 관점에서 놓고 보시면 패턴이 조금 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쭉 5주 연속 올리고 쭉 내렸다가 여기도 1, 2, 3, 4, 4주 연속 올려주고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양봉 마감 해주게 되면 4주에서 5주 정도의 조금 반등세는 노려볼만 하다. 다시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조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좀 패턴으로 봤을 때 조금 메리트 있는 눌림목 자리가 아니냐, 블라스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계속해서 좀 발굴해서 최대한 좀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봉을 딱 놓고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찍은 이 저점 자리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07.2K죠. 이 자리만 안 깨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추세를 다시 이렇게 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시즌의 랠리가 또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차트를 이제 주봉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전에 나왔던 3주간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 반등도 지금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재료들이 조금 있고, 그 마지막 관문이 오늘 내일 PPI와 CPI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쇼크 수준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결정을 바꾸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0.5% 금리 인하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기대감에 의한 반등도 좀 더 이제 커질 수가 있고, 알트들도 뒤따라서 같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하고 내일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어느 정도의 손절가를 세팅해두고 롱 쪽으로 방향을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상승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최대한 안전하게 타점 잡으면서 수익을 좀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